안녕하세요. 관교일치기공학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임시관교위치 보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관교 보철 관련해서 이 보철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관교위치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임시관교위치 보철물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재료적인 것들, 이런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관교위치 보철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임시관교위치가 뭐냐? 치아를 삭제하고 최종 보철물을 합작하기 전까지 임시로 장착하는 보철을 우리가 임시관교위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보철물 합작하기 전에 임시로 잠깐 사용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길지는 않겠죠. 다소 사용기간은 짧지만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치료 목적을 위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작 자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외형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제작해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삽입되기 전에 이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발음한다든지 심미적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임시로 장착하는 보철물인 만큼 좀 빠르게 제작이 되면서 외형에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 이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임시관교위치 보철의 이제 좀 다양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삭제된 치아의 치수라든지 신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잇몸, 치주 조직 부분, 그 다음에 혀, 볼 등의 교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혀나 볼을 씹는 이런 문제로부터 이 임시관교 보철이 보호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랑질이 파절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또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 이 치아가 없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치아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임시관교위치 보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접촉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위치가 이동되는 것들을 방지를 하는 것들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된 치아, 그 프랩이 됐다든지 이런 삭제가 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요, 신경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신경은 좀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처치를 할 때 생기는 열적 혹은 화학적인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극이 되게 되다 보면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 약하고 민감한 혹은 예민한 요 치수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호를 해주는 이제 기능 역할을 한다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접치와도 이제 접촉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합치랑도 교합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을 할 때도 당연히 임시보철물이 저작에 그 음식물을 이제 저작하는 그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철물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저작의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미성인데요. 결손된 부위가 전치 부위거나 혹은 소거치 부위인 경우에는 우리가 웃거나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릴 때 다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입을 벌렸을 때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임시보철이 없고 그냥 치아가 다 삭제되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은 심미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미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임시관교보철이 해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당연히 자연치와 유사한 색상 또는 이제 외형을 가져야겠고요. 그 다음에 색의 안정성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이 임시보철 치아의 색조가 기존에 있는 자연치아와 색조가 너무 다르거나 혹은 너무 튄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 신미성에 조금 어긋나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진단 정보입니다. 이 임시 보철을 제작을 하고 나면은요, 이 임시 보철을 통해서 연구 보철물이 혹은 이제 우리가 수복해야 될 이 보철물이 어떤 식으로 수복이 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형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배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술의 유지 형태라든지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전지의 설적 형태 등도 우리가 사전에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시 관교 보철물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 보철물을 제작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 보철물 제작하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보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연구 보철물 제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면서 환자에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발음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철의 형태가 되어야겠죠. 이 임시 관교 보철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임시 관교 보철을 사용해서 제작을 할 때는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치주 건강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생물학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이제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이거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저항력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이제 물론 이제 레진 그 자가중압 수지라든지 요 레진이 가지는 강도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작해주는 영구적인 수복물의 그 내구성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내구성이 엄청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연구 수복물을 제작하기 그 전까지 보통 뭐 짧으면 며칠에서 길면은 이제 뭐 몇 주 이렇게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법한 저항성은 당연히 가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탈락에 대한 저항성의 기계적인 조건, 그 다음에 신미성, 그 다음에 대합체 이동 방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삭제가 되고 나면은 대합되는 치아는 지금 이제 이런 기존에 있던 치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꾸 정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좀 장기간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정출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합치랑 이렇게 닿으면서 저작을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요구 조건들도 만족을 해야지만 임시 보철로서 기능적으로 우수하다,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시 관교위치 보철로 사용하는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성품과 직접 제작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성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 임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요, 폴리카보네이트 크라운이라든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크라운, 뭐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임시 관교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자가 중압수지나 인공치아를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시 관교위치 보철물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성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제 기성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면서 대신 이제 적용하는 범위는 넓은 부위가 아닌 단일치 정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된 음영을 사용하는 방법과 임의로 외형을 형성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먼저 이제 치아의 외형이 온전하거나 약간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작업자가 이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강 내에서 인상제로 복제를 할 수가 있고, 또 모형에서도 왁스나 레진치 등으로 수정해서 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작업 시간이라든지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진공 성형기 이런 장비를 좀 사용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의로 외형을 형성하는 방법에서는요, 제작 과정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술자가 임의로 형성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술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숙련도가 이 외형 형성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 삭제된 치아에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은요, 좀 빠르게 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때 사용하는 재료적인 특성, 즉 자가중압 수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굳으면서 경화가 되면서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열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환자 구강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혼합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죠. 이런 잔류된 모노머가 아무래도 환자 구강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임시관교 의치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환자에게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임시관교해치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모형상에서 간접적으로 이 자가중압 수지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쓰이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상에서 간접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장비나 재료 등이 최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간편하면서 또 가장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업 모형상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술자의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작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원활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모형의 함몰 부위를 블럭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갑중압 수지 같은 경우에는 경화가 되면은 단단해지겠죠. 인상제나 이런 재료들은 탄성이 있겠지만 요 자갑중압 수지는 탄성이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굳었을 경우 혹은 그 치아 완전히 굳어서 제거를 할 때 이제 치아 부분에 언더컷이 있다든지 하부로 갈수록 추경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거할 때 치아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몰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블럭아웃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할 때 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제거를 할 때 모형에 달라붙지 않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접치와 유사한 색상의 자갑중압 수지를 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혼합을 하게 됩니다. 혼합하고 나면은요, 이제 병상 단계가 됐을 때, 너우 스테이지가 됐을 때, 이제 치아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수복해줘야 되는 그 치아보다는 조금 더 크게 축성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형태를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더 작게 해버리면은 다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축성을 해주고요. 경화되기 전에 과다한 부위는 사전에 미리 이제 칼을 사용해서,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주어야지, 빼는 것도 좀 잘 빠지겠고 나중에 이제 다듬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 이제 자갑중압 수지가 완전하게 굳었다, 경화가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모형상에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외형을 형성해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제한 인상제를 사용해서 외형을 형성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모형상에서 납형을 형성을 합니다. 이 납형을 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수복해주고 싶은 그 치아의 형상 그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단 모형상에 실제 치아 외형과 비슷한 형태로 납형 조각을 이제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버 인상제를 사용해서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상에서 진단 모형에 있는 그 납형을 제거하고 나서요, 모형의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수복할 치아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부위도 같이 발라줘야지, 도포를 해줘야지만 제거를 할 때 잘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그렇다고 너무 과다하게 분리제가 도포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중압 수지를 인상체 내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인상체 내면에 주입하고 나서 작업 모형을 다시 인상체에 재적합시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납형이 있던 자리에 이 자갑중압 수지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압이 완전히 이제 끝나서 경화가 되면은 그때 인상체에서 모형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잉 부분 제거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치아에서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핸드피스라든지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외형을 형성을 해주고 연마 과정을 거치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공 성형기를 이용한 임시 모철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공 성형기를 이용할 때는 단일 치관보다는 조금 여러 개의 치아가 있는 교위치 제작할 때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공 성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진공 성형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 4-44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진공 성형 장비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제작하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먼저 결손 부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공치를 배열한다든지 납형을 먼저 제작을 해야겠는데요. 대신 납형을 제작할 경우에는 이 진공 성형기 자체가 굉장히 열이 발생을 합니다. 뜨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왁스가 변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복제 모형을 또 제작을 또 해야 된다라는 단계가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는 점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모형을 진공 성형기에 두고 이 플라스틱 시트를 장착을 해서 열을 가하고 이 플라스틱 시트가 적절하게 녹았다 싶으면은 이제 압력을 줘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인공치가 있는 그 배열된 그 부분에 이렇게 씌워주는 4-45의 사진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플라스틱 시트를 모형에서 제거를 하고요. 이제 과잉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음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삭제된 지대치 형성 표면에 얇게 왁스를 좀 도포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시트, 우리가 이제 그 열을 가해서 만들어낸 진공 성형으로 만들어낸 이 플라스틱 시트에 자가중압 수지를 혼합해서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모형에, 삭제된 이 모형에 다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지가 완전히 중압이 되고 나면은 플라스틱 시트를 제거하고 이것을 이제 빼서 적절하게 형태에 잡아주고 연마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면은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스틱 시트에 이 자가중압 수치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압력 솥을 별도로 사용하는 만큼 이제 자가중압은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압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지 주입하고 나서 그림 4-51과 같이 이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줄로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 중압력 가압 용기를 사용해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좀 막고,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플라스틱 시트를 제거를 해서 연마 작업을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기성품 수지관을 이용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성품 수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적절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얇은 두께의 임시치관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복해야 될 부분과 좀 유사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적절한 기성치관을 먼저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대치의 변원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한 기성치관을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삭제된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내면에 자가중압 수지를 주입해서 모형에 적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화되면 모형에서 제거해서 다듬고 연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성품 수지관을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형적인 부분은 이제 기성치기 때문에 색조 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는 기성품 중에서도 금속관을 이용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수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내구성이 좀 좋겠죠. 강도도 좋고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면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 시의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국악 내에서 제작을 할 때는 이제 별도의 인상이라든지 모형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알루미늄관이라든지 이제 주석, 은 이런 것 같은 재료를 사용할 때는요, 조금 무른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미세하게 교합이 불일치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합체에 의해서 교합압이 가해지면서 자동적으로 조절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수지치랑 자가중압수지를 이용한 제작 방법을 보면은요, 우선 결손된 부위에 인공치를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자가중압수지로 채워서 완성하는 임시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성수지치를 사용해서 기포도 없고 표면도 활택하면서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외형 형성할 것도 별도로 없는, 그 다음에 연마할 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작업 방법을 보면은 먼저 환자의 조건과 유사한 색과 크기를 가진 이제 기성의 수지치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환자의 치아 동명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치아와 유사한 크기, 그 다음에 환자 구강 다른 치아들과 가장 적합한 색조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먼저 설측을 삭제하고 이제 순축은 지대치에 적합시킵니다. 이 기성치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심미적인 색조적인 부분이 우수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축을 활용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순축은 지대치 적합을 시키고 설측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삭제된 기성 수지치를 적절하게 배열해서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경석고를 사용해서 매트릭스를 제작을 한 다음에 경화가 되면 모형에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한번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스티키 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경석고 매트릭스에 기성 수지치를 고정하고 나서 자가중압 수지로 이제 설책 부분에 대한 외형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공치 설치를 삭제를 하고 이제 모형에 맞게끔 배열하고 고정해 놓은 상태겠죠. 그 다음에 4-64에서 보는 것처럼 경석고를 사용해서 순면에 매트릭스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왁스를 제거한 이후에 분리제를 도포를 하고 이제 4-66과 같이 자가중압 수지를 설측 부분에 넣어서 설측 그 외형을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67과 같이 설측 축선까지 완료된 이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중압 수지가 완전하게 경화되면은 마찬가지로 제거하고 나서요. 변형 부위 다듬어 주면서 또 설측 부분의 과잉 부분을
이제 연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합을 조정하고 이제 이런 단계들은 이제 기존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제작 방법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임시관교 보철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이 임시관교위치 보철에 대한 기능과 이 보철이 필요한 요구 조건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작성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과제는요, 이번 달 퀴즈는 이제 두 가지가 나갈 거고요. 지금 임시관교 위치 보철 제작하는 것과 요 다음 차수에 있는 과제물까지 요 두 가지를 한 주치 그 양식 안에 같이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